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죠.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다. 지금 단지들마다 선도지구 한번 되어보려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따라오시고 있나요? 지금 동의율 확보 전쟁입니다. 각 단지별로 주민들이 재건축에 얼마나 동의를 하는지 동의율 확보 경쟁을 마치 대입 입시 점수처럼, 동의율이 누가 앞섰다, 누가 몇 퍼센트다, 뭐 우린 이만큼을 찍었다 홍보도 하고 소유주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동의율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글들도 있고요. 현장이나 커뮤니티나 난리죠. 뭐 하려고? 동의율 확보하려고. 이 동의율이 무슨 동의율? 재건축을 할지 말지에 대한 동의율. 동의를 하면 재건축 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뭐다? 선도지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 동의율 하나로 다 씹어먹을 수 있다. 즉 열심히 동의율 모으는 이유는 뭐? 이 점수 높여서 선도지구 되려고, 요거 하려고 동의율 모으기 전쟁이 분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도지구가 되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이렇게 난리란 말인가 궁금하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그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경쟁하고 있는 22개의 지금 구역들이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야탑동 2곳, 임해동 5곳, 서현동 2곳, 순회동 3곳, 정자동 4곳, 분당동 하나, 금곡 구미동 5곳, 22개 구역의 아파트들이 어딘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사실 이 선도지구를 정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제일 먼저 불이 붙어서 난리가 난 곳이 분당이란 지역이고,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6월 25일에 이 선도지구 선발 공고가 납니다. 성남시에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선도지구의 지정이 머지않았구나 라는 게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선도지구가 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게 이거 하고 싶어 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22개 구역은 그럼 어디야? 그곳들이 어디인지, 이 동의율 전쟁에 뛰어든 모든 구역들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왜 선도지구가 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분당이라는 지역이 어디와 떼려야 뗄 수가 없죠. 판교죠. 이 판교와 분당은 뗄 수가 없어요. 판교도 사실 분당구입니다. 판교도 분당구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임해, 서현, 순회, 정자, 금곡, 구미동, 분당동 이런 곳들은 이제 분당 신도시라고 해서 1기 신도시인 거예요. 분당 신도시. 이건 1기 신도시고요. 판교는 뭐예요? 같은 분당구지만 2기 신도시입니다. 조금 더 신식이죠, 판교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판교가 전반적으로 이 분당 신도시보다는 뭐 부동산 가격 같은 게 어때요?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이 분당구 전체 대장 아파트 다 어디 있어요? 판교에 있겠죠. 그렇죠? 판교는 대충 아파트의 연식을 보면은 한 2008년 정도 부터 한 2011년 이 사이가 제일 많아요. 판교는 이기 신도시니까. 이 분당 신도시는 어때요? 보통 이제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의 단지들이 거의 다죠. 그러니까 연식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판교가 더 선호가 되고 가격도 높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은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한 15년이 더 흘렀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은 판교가 대장이죠. 대략 2010년경에 조성이 된 도시 판교. 근데 이게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대충 2040년 정도가 되면 이제 판교가 몇 년 차가 됩니까? 대략 30년 차가 되는 구도심이 됩니다. 판교의 주택들은 구축이 되는 거예요. 15년 후면은. 지금 이미 점점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분당 신도시는 뭘 할 거다? 재건축을 할 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판교는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분당은 더 구축이지만 일부 단지 몇 개는 재건축이 완료가 돼서 뭐가 돼 있어요? 갑자기 신축이 돼 있죠. 그럼 판교는 30년 됐고 분당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40에서 50년 가까이 된 더 구도심일 때 아주 극소수의 일부 아파트들만 신축이 된다는 거예요. 신축이 아주 귀한 상태가 되는 거죠. 첫 분당 신축은 뭐가? 희소 가치가 엄청날 거다. 왜? 다 30년, 40년, 50년 된 구축밭들 사이에 별처럼 빛나는 신축 몇 개만 존재하는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재건축 자체 많이 할 겁니다. 이 22곳 이외에도 뭐 50곳도 넘게 할 겁니다. 재건축은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재건축을 해야 첫 신축이 되는 거고, 첫 신축이 돼야 그 희소 가치가 대단한 거죠. 보세요. 이미 재건축이 다 돼서 신축 아파트가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때 재건축이 돼서 신축이 되면 그 희소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점점 더. 그러니까 처음에 딱딱 지역별로 생기는 신축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들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도 어느 지역이든 재건축을 먼저 한다고 하면 좋죠. 좋은데 분당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축밭의 신축이라는 이러한 특징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뭔가 첫 번째로 진행돼서 빨리 완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도 중요하지만 분당은 더 중요하다 라는 거고, 심지어 그때쯤이면 판교 제2, 3 테크노밸리의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거의 확실하게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 GRDP, 두 번째 생산량을 가지는 도시로 자리를 잡을 텐데, 그 분당의 소수의 신축들이 완공될 때쯤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될 도시의 극소수의 신축이 될 곳을 지금 고르는 과정이에요. 구축 세상에 첫 분당 신축이 되려고 동의율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재건축이야 언젠간 하겠지만 첫 번째로 하고 싶다고, 이 첫 번째로 하는 거에 목숨 걸어야 되거든. 네 번째나 세 번째나 두 번째 그 필요 없고 첫 번째 할 거라고. 그 첫 번째 재건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선도지구에 지정되는 게 확실한 방법이다. 선도지구에 지정만 되면 확실하게 첫 번째 분당 재건축이 되고 확실하게 첫 번째 분당 신축이 되는 거고, 그러면 확실하게 엄청난 희소 가치를 갖추는 단지로 재탄생한다는 거죠. 그것도 경제규모 탑3의 도시, 아마 2위의 도시에.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선도지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왜 선도지구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동의율에 목숨을 거는지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갈게요.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 22개 구역을 소개해 드릴 건데, 자, 동별로 나눴어요. 서현동엔 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근데 우리 아파트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 22개 안에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곳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곳들 위주로 좀 선정을 했고, 약간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갔을 수는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야탑부터 임해, 서현, 순회, 분당, 정자, 금곡, 구미동 순으로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떤 구역들이 열심히 선도지구 경쟁을 하고 있는지 쭉 볼 거예요. 야탑동 먼저 보겠습니다. 야탑동은 약간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자체를 좀 고민해야 되는 지역이긴 해요. 비교적 입지가 임해, 서현, 순회, 정자의 중심부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같은 용적률과 대지 지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야탑이 조금 치명적 단점이 고도 제한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자, 분당 신도시 위쪽에 이 서울공항이라는 게 있어요. 공항이에요, 공항. 가끔 대통령도 여기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하죠. 그런 공항인데, 이게 있다 보니까 이제 고도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분당은 위에 위치를 할수록 고도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슬슬 이제 한 이쯤부터는 고도 제한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돼요. 야탑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고도 제한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재건축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구역이 노력 중인데, 이 두 곳이 어디냐? 두 곳 모두 탑마을이에요. 야탑동은 탑마을 쪽만 추진을 하는구나. 그럴만도 한 게, 야탑동이 이렇게 생겼는데 탑마을이 여기거든요. 제일 위치가 좋죠. 야탑에서 역세권이기도 하고, 그다음 되게 중요한 이제 판교와의 접근성, 판교 일자리 접근성이 야탑 전체에서는 이 왼쪽이 붙어 있어야 좋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일단 가장 좋아요, 탑마을이. 그래서 탑마을에서만 두 곳이 뛰어들었고, 탑마을 선경 1단지, 그다음에 대우 2단지 두 단지가 통합 재건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바로 탄천 건너서 여기 탑마을인데 타워빌 3단지, 5단지가 있어요. 타워빌 3단지, 타워빌 5단지 두 단지가 또 통합으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이제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들었죠. 아직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조금 동률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진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야탑동에 두 곳의 경쟁자가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바로 한 칸 내려가면 임해동이에요. 임해동은 좀 치열합니다. 여기는 임해동이 치열한 이유는 제가 임해동을 어떻게 정했어요? 결국 대장이 된다라고 정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임해동이 분당의 대장이냐? 아니, 지금 대장은 아무래도 이 순회동이나 뭐 정자나 이쪽에 가깝죠. 전체적으로 분당이라는 곳은 굉장히 평준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이긴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학원가도 널리 분포되어 있고 일자리도 판교, 정자동에 나눠져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평준화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순회 정자 쪽이 조금, 정자동은 일자리 그리고 조금 신축이고 비교적 순회동은 학군이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땅값이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2030년 정도에 분당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일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물론 정자동도 순회동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임해동도 가능한 후보 중에 하나다. GTX가 여기 들어왔고요. 이게 2028년이면 강남 연결이 돼요, 삼성역이.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 왼쪽에서 점점 확장하고 있죠. 점점 도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임해동입니다. 판교의 성장과 교통 호재가 임해동을 좀 도와주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런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많습니다. 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아요. 5곳이 어디냐? 한눈에 4곳이 모여 있는데
요게 이제 GTX-A, 얼마 전에 들어온 GTX-A고요. 이 GTX-A에 딱 붙어있는 곳부터 싹 많죠. 재건축을 추진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일 겁니다. GTX가 지금 들어와 있긴 하지만 현재는 수서역까지만 뚫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8년에 삼성역까지 뚫렸을 때 그 진가가 좀 발휘가 될 노선이고, 그럼 이제 임해동 같은 경우에는 판교는 걸어서 가고 그냥 도보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분당선 정도를 이용하거나 경강선을 타고 갈아타서 신분당선을 이용했다면, GTX를 타고 바로 부정거장이면 한 10분도 안 걸려서 강남 삼성역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교, 강남 접근성이 모두 가장 좋은 곳은 분당에서 임해동이겠죠. 기존에 이제 순회동이 학군, 정자동이 일자리가 많고요. 이런 특징을 가졌다면 교통하면 또 임해동이 되는, 그래서 순회 정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어쩌면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입지가 저는 이 임해동의 GTX 앞에 아름마을 임해촌이라고 보는 건데, 아름마을과 임해촌의 거의 모든 단지가 그냥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이 탄천 기준으로 왼쪽이 아름마을, 탄천 오른쪽이 임해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이름이에요. 그냥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아름마을의 두 곳, 임해촌의 두 곳이 다 통합 재건축입니다. 지금 거의 통합을 안 하면 사실상 선도지구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많이들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합을 해서 추진 중이고, 아름마을에 1, 2, 3, 4단지가 통합을 했고요. 원래 이 아름마을에 1단지 건영, 2단지 한성, 3단지 태영은 사실상 한 단지처럼 삽니다. 지금도 원래도 여기에 4단지까지 껴서 1, 2, 3, 4가 같이 통합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 4단지를 합치면 약 2,500세대 규모. 선도지구 결정할 때 주민 동의율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또 비슷비슷하면은 나머지도 보긴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게 있어요.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이게 통합을 몇 단지를 했냐는 건데, 임해동 아름마을 1, 2, 3, 4단지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지가 통합했으니까 그 점수도 만점 받겠죠. 어쨌든 사실 요 점수보다는 동의율이 워낙 중요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단지 하나를 끼는 게 무조건 이득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 추가되는 하나의 단지 동의율이 낮아버리면 걔를 빼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동의율을 올리는 게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아무튼 임해동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은 이 아름마을 5단지 풍림, 6단지 성경. 풍림, 선경에서 풍선이라고 합니다. 원래 밑에는 효성까지 해서 풍선, 효가 같이 가다가 지금 효성이 따로 빠졌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빠졌고 지금은 풍선 둘이서 함께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강 건너가서 임해촌에 8, 9, 10, 11단지가 8단지 진흥, 9단지 동신, 10단지 삼성, 11단지 삼환, 이렇게 쭉 모여서 진동 33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구역인데, 방금 진동 33은 임해역 위쪽이었고, 이제 임해역 아래쪽에 임해촌 6단지 청구, 7단지 성지 둘이서 통합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자, 이 넷 중에 동의율 높은 곳은 어딜까요? 아름마을 풍선이 대충 한 75%, 임해촌 청구 성지가 85%. 와, 높죠? 나머지 두 곳은 이 정도까지는 아직 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됐다면은 동의율 나온 공식 자료를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의율 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곳은 아마도 임해동 중심부에서는 임해촌 청구 성지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면에 들어오지 않아서 따로 말씀드릴 텐데, 요 밑에 여기 임해촌 5단지 동부 코오롱 보이잖아요. 여기에 또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요렇게 4단지가 통합을 해서 임해촌 1, 2, 3, 5단지가 통합을 해서 한동금동이라고 또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해동만 하나, 둘, 셋, 넷, 5곳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참 혼돈의 도가니죠. 자, 임해동 다 봤으니까 내려갑니다. 서현동은 딱 두 곳입니다. 두 곳이고 사실상 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분당 재건축하면 한 번 정도는 보셨을 만한 시범단지. 요게 원래는 통합 재건축 하나였어요. 하나. 약 현재 지금 한 8,000세대. 재건축하고 나면은 10,000세대 이상으로 엄청난 매머드급,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라섰습니다. 다 같이 하던 게 반반으로 해서 시범단지 삼성과 한양이 한 세트, 그다음에 시범단지 현대와 우성이 한 세트로 나뉘었습니다. 이 두 곳이 단 거예요. 서현동에서는 이 시범단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둘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둘 다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두 단지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이고, 나눠진 기준은 아무래도 학군이 좀 크겠죠. 원래 이 삼성과 한양은 서현초 학군이고 현대와 우성은 분당초 학군이다 보니까, 특히 분당초는 딱 우성, 현대 주민들만 다니는 학교입니다. 이 서현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단지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좀 있겠죠. 아무튼 학군으로 딱 구분을 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동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우성통합이 84.1%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한양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한 87, 한양이 81% 정도를 확보했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그 뒤로 제가 업데이트를 못해서 이게 한 일주일 됐는데 지금은 전쟁이라서 일주일별로 다 달라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84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높고 원래는 이 한양 삼성이 확 치고 나갔다가 지금 현대 우성이 따라잡고 있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의율은 아마 거의 차이 없이 가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좀 많죠. 누가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순회동으로. 순회동엔 세 곳이 또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붙어 있습니다. 방금 봤던 시범단지가 여기에요. 분당 중앙공원이 가운데 있고 맞은편에 순회동이 있는 겁니다. 앞에 순회역, 여기는 서현역, 이런 구조예요. 순회동은 쭈루룩, 맨 위에 양지마을, 순회역 바로 앞에 그 밑에 파크타운, 그 밑에 푸른마을 다 통합입니다. 사실 이 푸른마을은 약간 최근에 뛰어든 감이 좀 있고요. 먼저 경쟁을 시작한 건 양지마을과 파크타운인데 양지마을은 대략 동의율 85% 정도, 셋 중에선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둘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동의율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양지마을인 것 같고요. 푸른마을에서 주민동의 90% 목표 이렇게 팜플렛을 냈는데 이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 지금 90% 된 게 아니에요. 혹시 헷갈리실까봐 언급합니다. 꼭 90%까지 잘 모으시길 바라고. 이 순회동은 조금 제가 강의하거나 할 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알아주셔야 될 게 필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사실 꼭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순회동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실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순회동의 양지마을이나 파크타운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물려있거든요. 필지가 물려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6개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6개 단지를 다 통합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 가운데 주상복합 2개를 뺐습니다. 대단지 넷이서만 재건축을 하기로 했고 사실은 주상복합이 있으면 이거 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원래 같이 하려고 했던 게 이 필지 물림 현상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주상복합 양지 6단지 한양 여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양지 3, 5단지 요 단지에 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서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필지가 물려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땅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좀 발생을 해서 이 사람들을 빼놓고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너무 사업성을 저해하니까 이 자료는 제가 옛날에 6개 단지가 다 같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 만들었던 자료였었는데 이게 필지가 물리는데 이거를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분리를 안 하고 그냥 전체 통합을 해버리면 다 같이 가게 되면은 얘네 때문에 사업성이 엄청나게 저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두 단지가 나머지 4단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골칫거린 거죠. 지금 그런 문제는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양지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 파크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순회동과 서현동 사이에 끼어있는 분당동 볼게요. 분당동은 딱 한 군데인데 따로 영상을 찍은 적도 있었던 샛별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현동과 순회동 사이에 분당동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요. 여기 이 샛별마을이 나름 서현동과 순회동의 인프라를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기도 합니다. 분당동이라기보다는 약간 순회동 같은 느낌이 좀 있는 입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봤던 양지 파크 푸른이나 아니면 시범단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당 중앙공원에 다 있는 위치죠. 쭉 분당 중앙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단지들이 열심히 지금 선도지구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율은 83% 정도인 줄 알았는데 87이라고 단지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다른 단지 주민분들도 이 단지 정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샛별마을의 4개 단지 전부 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이 동성이랑 삼부 둘이 재건축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4군데 다 같이 진행 중이고 이 삼부나 동성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도 굉장히 크고 용적률도 한 150 될까 말까 굉장히 낮아요. 분당치고 우방이나 라이프는 용적률을 한 200 정도 조금 그래서 다릅니다. 사업성이 서로 같은 통합 재건축이어도 특별마을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링크를 클릭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분당동은 한 곳이다. 내려갑니다. 정자동으로 갑니다. 정자동엔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진짜 제2의 판교다. 순회동이 학군이라고 하면 정자동은 사실 학군도 좋습니다. 정자동이 2번째 학군이에요. 분당에서. 학군도 좋지만 정자동을 대표하는 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제가 제2의 판교라는 이 판교가 어떤 곳입니까? 분당의 GRDP, 분당의 생산량을 다 책임지는 곳이 판교죠. 그거를 나름대로 상당 부분 같이 책임지고 있는 곳이 정자동이에요. 뭐 네이버부터 해서 바이오클러스터, SK, CNC, 두산, 하이닉스 각종 IT 기업, 대기업들이
많이 지금 정자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자동도 입지가 좋다 보니까 총 4군데가 이 전쟁에 뛰어들었고요. 가장 요즘에 유명한 곳은 예전에 분당 강의 때 시범단지와 함께 1번, 2번으로 첫 번째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던 한솔 통합 재건축이죠. 한솔 마을이라고, 위치는 이제 보시면은 정자역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됩니다. 비역세권이고요. 이 한솔 마을 1단지 청구, 2단지 LG, 3단지 한일이 통합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옛날에 3단지 혼자서 92% 달성한 적이 있었는데 통합이니까 이 동의율은 의미가 없고요. 현재 통합으로는 약 87%의 동의율을 확보했다까지 제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 정자동에서는 좀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경쟁자가 최근에 많이 컸습니다. 전에는 오히려 상록마을 우성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통합을 했기 때문에 한솔마을이 정자동 안에서는 상록마을 우성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여겨지는데, 아무튼 이 정자역 초역세권에 아주 좋은 입지에 이제 상록마을 우성이 혼자, 이게 좀 이제 통합을 안 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해요.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는 혼자서도 1700세대 정도의 세대수가 나오고요. 참고로 요 세 단지 통합은 대략 한 1870 정도예요. 비스무리하죠. 여기 상록마을의 우성 말고도 그 우성 바로 밑에 상록마을 라이프, 이 싸움에 뛰어드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단지 주민들분들께 죄송하지만 빨리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이뤄내려면. 여기가 지금 16번째 후보지였고요. 그리고 라이프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면은 정든마을이라고 있어요. 정든마을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4시 같이 뭉쳐서 여기 통합을 했죠. 여기도 지금 선도지구에 들어가려고 추진 중인 후보지고요. 그 바로 또 오른쪽에 또 정든마을 1, 2, 4, 6 4개 단지가, 정든마을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곳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좀 오래되진 않아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맨 아래, 분당의 맨 아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자동 끄트머리부터 걸쳐가지고 금곡동도 걸치고 구미동까지 다 걸치는, 정자, 금곡, 구미동을 다 걸치는 통합 재건축 구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자 1로 통합 재건축이고요. 정자 1로 통합 재건축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매물 비율이라고 해요. 전체 세대수 중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하려고 하는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현재는 22개 후보지들 중 가운데 팔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제일 적어요. 지금 그만큼 뭔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팔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면 많이 내놓겠죠. 가장 분당 내에서 매물 비율이 낮은 곳이 여기다. 지적도를 보시면 빨간색이에요. 여기까지 정자동입니다. 금곡동, 구미동인데 이 일대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상업지역, 그러니까 업무지구입니다. 특히 위쪽은 다 업무지구예요. 오른쪽도. 그래서 이 정자1로 통합재건축이 언제 등장을 했냐면은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용적률 상향, 종상향에 대한 규정이 발표가 되면서부터 뜬 거거든요. 분당에서 용적률 상향, 종상향을 할 곳이 한 군데 있다면 여기가 아니겠냐. 지금 봐라, 지금 너무나 종상향을 하고 싶고 생기지 않았냐. 다 지금 IT 기업, 대기업들이 자리를 하는데 마치 알박기 한 것처럼 주거지역이 딱 있으니 요거를 업무지구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일반 상업적으로 올려서 주상복합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고, 주민들이.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용역 업체에서도 분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1기 신도시들과는 다르게 4차 산업혁명 일자리에 걸맞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 여러 번 강조를 또 함으로써 뭔가 이게 종사냥을 해서 업무지구를 만들겠구나, 여의도처럼 그런 좀 확신이 들면서 이제 정자일로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많이들 주목하는 곳이죠. 근데 어쨌든 미래야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단지가 많아서 총 세대수가 2860세대짜리 큰 지금 재건축 대상지고, 이게 만약에 정말 종사냥까지 된다고 하면은 뭐 5천도 넘을 수 있는 거죠. 용적률이 뭐 600이 갈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종사냥이 안 되면 또 약간 애매한 곳이기도 해요. 자, 동의율은 90%. 현재 분당 전체 동의율 1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주 높죠. 이 부분이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 비율 최저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밑으로 구미동으로 내려가면 여기 살짝 미금역 보이세요? 미금역? 신분당선과 분당선 환승하는 미금역 바로 밑에 부분에 쫙 깔려 있어요. 19번째 후보 까치마을 건영 금성백조. 여기는 이제 1종이었다가 2종으로 종상향,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단지들 중 하나고요. 여기는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이 된 곳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기만 한다면 엄청난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구역이죠. 그 바로 옆에 까치마을 3, 4단지, 바로 옆에 또 까치마을 1, 2단지, 하얀마을 5단지. 그러니까 까치마을 1단지, 까치마을 2단지,
하얀마을 5단지 3개 단지가 통합을 한 구역이 있고 동의율은 대략 85%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번까지 어느새 왔네요. 제가 22곳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한 곳 남았네요.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분당의 끝, 분당의 남쪽 끝 무지개마을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까치마을에서 보고 있었고요. 내려가면 무지개마을이에요. 무지개마을은 이렇게 생겼는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오다가 여긴 아니고요. 오른쪽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하철과 멀어지는 쪽이죠. 오른쪽에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이렇게 6, 7, 8, 9, 10단지가 통합으로 약 1232세대가 뭉쳐서 사전 동의율은 80% 정도.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곳들 중에서 야탑과 함께 가장 이제 입지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입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입지적으로는 입지가 떨어진다고 선도지구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입지적으로는 조금 분당 내에서는 가장 낮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내려가면 바로 이제 죽전이죠. 용인. 요 무지개마을까지가 분단이고 여기 죽전이에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2번째 무지개마을 6, 7, 8, 9, 10단지까지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 전쟁에 뛰어든 22개 구역을 다 봤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는 도중에 공고가 나버렸네요.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6월 25일에 공고했어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기존의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게 100점 만점에 60점 들어가는 건 맞는데 다른 배점은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쭉 합쳐서 100점 만점에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단지를 선도지구로 정하겠다. 물량은 8,000에서 12,000. 12,000까지 채울 가능성이 커 보이죠. 12,000세대니까 상당히 많은 단지가 지정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점수표가 아주 명확하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미리미리 점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22개의 구역들 중에서 어떤 단지가 배점표에 의한 점수를 받기가 가장 유리할지 이제부터 그걸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 가점표를 분석해서 어떤 구역들이 가장 현재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지, 가장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 과연 어디일까? 요걸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영상으로 수요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